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름방학이라서 지금 유럽을 여행하고 있고요. 독일입니다, 여기는. 어쨌든 오늘의 토픽은 뭐냐 하면요. 기술직으로 이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기술직이라 하면은 뭐 용접사 있겠고요. 목수 있겠고, 그 다음에 베이커, 제빵사 같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한국에서 취득하든 뭐 캐나다에서 취득을 하시던 그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캐나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느 주나 어느 지방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는 주마다 자격증을 관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을 자기가 취득을 하더라도 다른 주에 이주를 했을 때 자격증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취득한 자격증으로 캐나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주를 하면서 자기의 전문 직종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자격증 이름은 레드실이라고 하는데요. 레드실을 취득을 하시면 캐나다 어느 지역, 어느 주에 가셔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캐나다 자격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캐나다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봅시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레드실을 취득하기까지 첫 번째는 어프렌티스라고 해서 견습생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견습생 과정은 뭐냐면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밑에서 플러스 학업을 병행하셔야 돼요. 그 학업 기간은 견습생 플러스 학업 기간은 기술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견습생 하는 그 실습 시간도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제가 링크로 한번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그 실습 과정, 그 실습 시간하고 그 다음에 학업 그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실습 어프렌티스 과정이 끝나면은 두 번째 저니맨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 시험, 저니맨은 자격증이죠. 그 저니맨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실기 시험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은 저니맨이라서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근데 그 저니맨을 가지고는 전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니맨은 그 주에서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한 주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가 만약에 알버타 주에서 저니맨 시험을 봤다 하면은 알버타 주에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서티피케이트 자격증이에요. 자기가 알버타에서 목수로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저니맨이죠. 목수로서 일을 알버타 주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버타 말고 다른 주에서 일을 하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자격증인 레드실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레드실을 취득을 하시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주에서나 다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드실을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은 저니맨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레드실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 플러스 필기시험이 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기시험은 대부분 통과를 하셔요. 왜냐하면 견습생으로서 많이 그 일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필기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다수 좀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영어로 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어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취업을 했을 때 그 캐네디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막상 일터에 나가서
캐네디언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이미 한국에서 자기가 그 기술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럼 그분들도 칼리지부터 가서 견습생 생활을 해야 되냐? 아니죠. 챌린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챌린지는 뭐냐 하면요. 견습생 생활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레드실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챌린지를 신청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서류랑 경력을 심사를 하고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온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캐나다에 오셔야 되고요. 캐나다에 도착한 후부터 1년 안에 그 시험을 신청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험은 2번 기회가 주어지고요. 거기에서 2번 안에 붙으셔야 되죠. 떨어지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챌린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은 첫 번째는 경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류. 경력은 기술직마다 다릅니다. 그건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수 있으면 달아드릴게요. 경력 증명서를 띄워 오셨을 때 영문으로 경력 증명서를 띄워 오셔야 돼요. 만약에 한글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죠. 좀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띄워오실 때 그냥 영어로 그냥 띄워오세요. 경력증명서를 될 수 있으면. 시험은 실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필기를 보는데 필기 영어로 되고요. 70점 이상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레드실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알버타주는 레드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주 정부 이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직이 당연히 쉽고요.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별도의 그 잡 오퍼 없이 연방 기술자 그 이민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레드실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레드실을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요. 첫 번째는 모든 주에서 다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자로서 레드실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민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무조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자기가 좋은 정보를 알면은 쉽게 지름길로 이민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레드실도 그 주마다 시험이 조금 트리키한 부분이 있는데요. BC주 같은 경우에는 저니맨 시험을 보고 통과가 되면 레드실 자격증이 그냥 같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주는 저니맨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레드실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2번 보게 되는 거죠. 저니맨 and then 레드실. 그럼 자 정리해 봅시다.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레드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캐나다 모든 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첫 번째 어프렌티스 견습생 과정, 두 번째 저니맨 자격증, 세 번째 레드실 자격증. 한국에 이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챌린지 시험을 신청해서 실기시험, 필기시험에 통과하시면은 레드실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